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핵심은 통일이 우리의 국가 생존과 성장의 사활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모든 현안은 남북 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사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 성장과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남북관계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절과 날짜로 연계해 친밀하게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그 원칙을 7가지로 압축 정리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을 염두에 두는 국가 전략과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정치적 힘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반쪽짜리 한계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국가적 신인도와 해외 투자가 한반도 전국에 의해 크게 출렁입니다. 남북 이념 대립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남남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우리는 정치적 힘과 군사적 주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8천만 명이 육박하는 인구로 G7 진입의 꿈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내적 통합도 진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대북 통일 정책이 아니라 통일 대북 정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통일 원동력은 북한 주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 우리 사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북한 체제와 우리를 비교 판단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을 일으켜야 합니다. 북한 인민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북한 주민 대다수가 우리와 통일을 원한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평화 통일의 방안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통일 준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고 평화 통일을 염원해도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민주사회의 건설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생태적 차원에서 민주화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진척시키고 심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동시에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알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북한 주민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통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올 북한 주민의 결심은 빨라질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민족 이국가를 주장하고 북한 주민을 쇠뇌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이 정말로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하겠습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통일 의지를 가지고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 선봉에 서야 합니다. 셋째,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 간 국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집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고도화한 과정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통일을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입해 보십시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 정책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3월 18일 동독 총선에서 동독 주민의
조속한 통일 의지 표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구성된 동독의 마지막 내각과 서독은 7개월간 동서독 연합을 구성해 통합을 협의하고 합의했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만에 통일된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 경제력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얼마일지 알 수 없으나 동서독 사례와 같이 생각보다 더 클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단 이후 역사상 최고의 격차입니다. 김정은의 이민족 이국가 주장 자체가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 북한 주민의 변화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의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북한 보안당국은 주민 10여 명이 체제를 전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혁명을 모의하다 처벌되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주민들을 사상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반대표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항의하는 폭동을 일으켜 사망자도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은 이른바 3대 악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만들어 주민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하되 통일을 평화적으로 압축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책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독일 통일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 연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독일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크고 넓은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 사례가 유일한 역사적 선례입니다. 창조적으로 응용해야 합니다. 넷째,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정부임을 실천하면서 북한 주민이 이를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는 정치공학적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삶에 정치 기술적으로, 정치 술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독재자와의 관계를 먼저 좋게 만들고 북한 주민의 삶을 천천히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임기가 5년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에게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을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 말한다는 말입니까? 북한 독재자와의 만남을 통한 국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대통령이 처음부터 북한 독재자에게 굽히고 들어가면 북한 독재자는 대통령이 뱉은 말과 행동을 철저히 이용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북한 독재자는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대통령이 독재자의 눈치를 보며 말하지 않는데 남한 장관들이 독재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비위를 맞추려는 대통령조차 가볍게 보는 독재자가 남쪽 장관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그것의 상징적이고 전형적인 사례가 김정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이를 번복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에 의해 선거된
헌법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누리도록 당당하게 북한 독재자 앞에 나서고 말해야 합니다. 독재자가 반발하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다음 대통령과 정부에도 원칙이 이어지고 지속되어 북한 독재자가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를 자신의 희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